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조금 전 행진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정리 중인데요. 12구 참사 추모대회 및 민주당 대규모 장애 집회 그리고 25차 촛불 대행진까지 대단했던 인파였습니다. 또한 현역 의원들만 100여 명이 참석해 민주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밖에서 장애투쟁을 벌인 것은 2016-2017년 박근혜 퇴진 촉구운동 이후 6년 만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나를 부숴도 민주주의는 훼손 말라 감동 연설까지 더해져서 집회 분위기는 최고조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조선일보와 경찰의 집회 인원 후려치기 작업이 대단했는데요. 현장에서의 구구들의 스피커가 집회를 방해했다면 온라인에서는 조선 등 언론이 선두에 서서 방해 중입니다. 민주당이 6년 만에 국회 밖에서 연 집회에 당 추산 30만 명을 찍게 했는데도 경찰은 경찰 추산 2만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다고 뿌렸고 역시 조선일보 등은 바로 2만 명으로 확 후려쳐서 뿌렸습니다. 30만 명과 2만 명 차이라니 엄청난 차이인데요. 또한 조선일보는 바로 이어진 촛불 대행진 인원도 4천여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고 더 후려쳤습니다. 현장에서 행진까지 지켜본 바로는 전국 집중 촛불 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서 3호차까지 대열이 이어졌는데도 조선일보는 후려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거기다 의미 있는 집회인데도 바로 조선은 헤드라인을 시속 0km 헬로윈 유적 민주당 집회에 주차장된 세종대로 오후 내내 꽉 막혀로 후려쳤습니다. 조선 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승객 50여 명이 발이 묶인 채 대기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의힘도 민주당 당원들의 기세에 놀랐는지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을 포기한 것이라며 겁을 먹었습니다. 또한 광화문 추모부터 오늘 전체적인 집회 분위기는 경찰의 광화문 추모 막으려 경찰 투입 분위기가 곳곳에서 느껴졌고 추모 집회에 이재명 당대표 및 정의당 및 용해인 의원도 연설을 준비하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경비과장이 해산하라는 망언을 내뿜기도 했습니다. 지금 살펴보니 경찰은 광화문 광장 인근에 대기시켰던 기동대 병력 3,000명가량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곳곳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충돌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자체로도 경찰은 진 것이고 망신당한 것입니다. 이런 서울시청 풍경에 이재명 대표는 참사 이전에도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가의 책임을 실종됐다. 심지어 오늘 희생자들을 기릴 자그마한 공간을 내어달라는 이 작은 염원조차 서울시는 매몰차게 거절했다. 평범한 유적을 투사로 만드는 이 정권의 무책임하고 비정한 행태에 분노한다. 진정한 추모는 기억이라고 연설하시기도 했고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오세훈 시장은 이곳을 가득 메운 경찰 기동대들을 보라. 이들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있었어야 했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바로 이곳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와서 유족들에게 사죄하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동대를 이 정도로 배치시키고 방해를 하면서 조선 등 언론을 통해 집회 인원을 후려치는 걸 보니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보여주는 대목 같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조국 교수님이 커버 사진을 업데이트하셨습니다. 조국 교수님은 재판 후 페이스북 커버 변경을 통해 입장을 전하셨는데요. 박건우 화백님이 그려주신 그림으로 커버를 변경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마카롱 땅개님은 많은 응원에 가슴이 찡하신 마음, 반딧불 같은 우리와 함께 버텨내시고 걸어가시는 듯 힘을 내시는 듯합니다. 조국 수호. 이어서 대통령실에 고발당한 김종대 전 의원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대. 부승찬 박사의 빛나는 지성과 용기. 용사는 절대 그를 이길 수 없다. 나는 국방부 전 대변인 부승찬 박사가 굳이 책을 내면서까지 역술인 청구가 관련된 사실을 지난 목요일 공개한 데 대해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12월 초에 내가 최초로 이 사실을 폭로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부 박사에게 연락하거나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 이 짐은 오롯이 홀로 지고 갈 생각이었다. 고발당할 위험이 명확함에도 부 박사가 책을 집필한 것은 오로지 그가 양심적으로 결단한 일이라고 본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준다. 권력과 안보로 명명된 부 박사의 저서를 구해 읽어보았다. 억지로 흥미를 유발시키려는 미사 요구가 전혀 없는 담담한 서술, 전형적인 무인의 글쓰기다. 현대판 난중 일기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일부에서는 이 책으로 부 박사가 자신의 존재감을 높여 다음 총선에 출마하려는 정치 술수라고 매도하지만 그런 정치적 의도를 전혀 읽을 수가 없다. 부 박사가 이 책으로 민주당에 잘 보여 공천을 받으려 했다면 책 곳곳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수와 아쉬운 대목을 왜 가감없이 드러냈단 말인가. 이 책은 정치에 희생당하는 안보의 가치를 복원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그래서 무인의 글쓰기로 읽힌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일기체 형식으로 기술되어 실감이 난다. 역사적 기록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책 발간 이후 쏟아진 부 박사의 언론 인터뷰와 언론 보도의 맥락을 정리해보면 천공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숨겨진 구조가 보인다. 방송에서 부 박사는 천공 사건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의 3분의 1도 말하지 않았다. 일단 용산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부 박사는 방송에서 자신이 기록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만 말했다. 스스로 절제력을 보이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 밝힐 기회를 기다리는 거다. 기록도 성실하지만 추후 상황을 치밀하게 대비하는 전략적 사고도 느껴진다. 덮어놓고 고발부터 하는 용사는 아직도 사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물론이고 부 박사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책과 방송 인터뷰를 지켜보면 내 결론은 명확하다. 나와 부 박사 외에도 추가 증언자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다. 대부분의 교양곡은 4악장이다. 나의 12월 폭로가 1악장, 부 박사의 2월 폭로가 2악장, 그리고 3악장에 이어 4악장이 지금 작곡되고 있다. 4악장까지 연주되어 이 스토리는 완성된다. 작년 3월 천공의 용산과 한남동 반문 사실을 아는 군인과 공무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벌써 주말에 제보가 도착했다. 절대 조작할 수 없는 천공의 현장 방문 목격담이다. 약간의 확인 과정만 거치면 사실로 확정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강철 같은 믿음이다. 우리가 민주공화정을 수호하느냐 아니면 재정일치 시대로 퇴행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싸움이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에게는 부도한 권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할 소명이 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오늘 대단했던 이재명 대표의 파란 물결 앞에서의 강력 연설 핵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마이뉴스. 강력한 연설이었다. 민주당 당원들의 반응은 분명 앞서보다 훨씬 뜨거웠다. 유튜브 생중계 댓글창도 마찬가지였다. 당 대표여서만은 아니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민생의 위기, 평화의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 등을 조목조목 짚는 한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나를 부숴도 민주주의는 회순 말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모여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정말로 귀한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따로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곳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6월 항쟁으로 군사 독재를 동식시키고 촛불을 높이 들어 국정농단으로부터 민주공화정을 회복한 바로 그곳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 어떤 정치인도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든 민주주의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1년 만에 8단계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상대를 죽이려는 정치 보복에 국가 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추락했습니다. 유신 독재 정권이 몰락한 자리에 검사 독재 정권이 다시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유신 사무관 대신에 검사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생도 위기입니다. 난방비 폭탄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국민은 허리가 부러질 진경인데 은행과 정유사들은 잭팟을 터뜨리고 수익 나누는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패장인데 전쟁에 졌는데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위로 삼겠습니다. 국민의 피눈물에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 소명을 뼈에 새기겠습니다. 대열의 맨 앞을 굳건하게 지키고 힘내라는 여러분에게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국민도 나라도 정권도 불행해지는 길, 몰락한 이명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다시 되새겨봅니다. 위대한 국민을 믿고 꿈을 잃지 않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 그리고 지지자 국민들과 함께 용기를 내서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국민을 사랑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사랑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